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강의에서 쇼팽의 전주곡 24곡을 해설하고 또 그 음악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것으로서 쇼팽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쇼팽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쇼팽의 그 죽음에 대한 예견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쇼팽이 1837년도인가,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뭐 26살 정도 됐어요. 1837년도. 그런데 그때 이미 폐결핵 증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리 근교의 노항에 조르주 쌍두와 함께 같이 살 때죠. 그런데 내가 이 폐병으로 인해서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2번, 쇼팽 소나타는 모두 3개입니다. 1번은 10대에 작곡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음악적으로 어떤 그런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연주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2번하고 3번인데 3번은 나중에 작곡했어요. 그 작품 번호가 58입니다. 그것은 마요르카에서 갔다 와가지고 파리에 병 중에서 굉장히 몸이 아프고 어려운 중에서 소나타 3번을 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런 것을 알고 소나타 2번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작곡을 마치고 나서 마요르카로 갔어요. 그런데 2번은 완전히 내악장으로 된 건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죽음에 대한 예견이죠. 쇼팽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미리 알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소나타가 1악장이 시작하는 것이 저승사자, 저승에서 너를 데리러 왔다. 그래서 사자가 쇼팽의 현관문을 크게 두드립니다. 그러한 아주 불길한 저음으로서 탐탐 저음으로 저승사자가 문을 열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너를 오늘 데리러 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쇼팽이 저승사자와 서로 논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따라서 죽음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만 연장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1악장이 서로 죽음의 사자와 내가 못 가겠다 하는 거와 서로의 대결과 이런 겁니다. 그런 게 1악장이고, 2악장에 가서는 자기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멜로디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회상을 하는 것이죠. 지난날 내게 아름다운 일이 조르주 쌍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가 애국하고 폴란드를 사랑하고, 그래서 작곡이 전부 폴란드의 그런 정서로 작곡했습니다. 폴로네이즈라든가 왈츠라든가 그런 것이 폴란드의
민속적인 정서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꾸 향수심이 있는 거죠. 고국이 그립고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이 외국에서 자꾸만 솟아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아름다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고, 죽음의 사자는 또 빨리 가자. 그래서 소위 단스 마카브레, 죽음의 사자가 아주 끔찍하고 그런 춤을 추는 겁니다. 죽음의 댄스죠. 단스 마카브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 악장이 심장이 멎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피아니시시모로 작게 스타카토로 담 이렇게 해서 심장이 멎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악장의 마지막이고, 3악장은 죽어서는 이제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장성 행진곡입니다. 이거는 쇼팽이 작곡한 휘너럴 마치 장성 행진곡은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장례식을 하면 무슨 국장을 한다든가 사회장을 한다든가 유명한 분들 그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5일장도 있고 9일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관을 메고서는 나가서 행진할 때 소위 장성 행진곡에는 전부 쇼팽 소나타의 3악장에 나오는 그 행진곡입니다. 그거를 다 연주합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군인 높은 장성이 죽어도 군악대들이 소위 브라스 밴드로 된 군악대들이 피아노 곡인 이 쇼팽의 소나타의 3악장의 장성 행진곡을 연주합니다. 그만큼 장성 행진곡에는 쇼팽의 음악이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묘지에 가서 다 매장하고 나서 이제 4악장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토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말이야, 죽으려면 좀 빨리 죽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괴롭다가 그냥 생을 마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 감정적으로 좀 이 사람 죽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놈 잘 죽었다, 그건 내 속만 새기고 그러더니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깝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잘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참 고생하다가 갔다는 측은하다, 죽은 자에 대한 토론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마지막에 대두되는 것은 토론이 대립되는 게 있습니다. A와 B의 대립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 대립되는 그런 아주 시끄러운 그런 토론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쇼팽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쇼팽이 죽고 나서 대립된 것은 프랑스 정부와 폴란드 정부입니다. 어디다가 매장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폴란드 사람이니까 바르샤바로 데려가서 바르샤바에다가 묘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바르샤바 태생 폴란드 태생이고 바르샤바에서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자기의 아주 중요한 음악가로서의 활동하고 하는 시간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프랑스 정부에서 국립묘지에다가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거기다가 매장해야 된다. 이래서 프랑스 정부와 폴란드 정부와의 서로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쇼팽이 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장에 서로 토론들이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잡음들이 많아요. 이 사람 아까운 사람이다, 잘 죽었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서로들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마지막에는 대립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인식한 겁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쇼팽의 무덤이 두 장소에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그 폴란드 수도에 쇼팽의 묘지가 있고, 프랑스 파리의 국립묘지,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그 매장된 그런 묘지에 쇼팽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두 나라의 묘지가 있는 경우는 쇼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음악을 아름답게 작곡했으면 매일같이 싱싱한 꽃다발이 끊치는 날이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쇼팽을 추모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쇼팽을 기념하고 추모합니다. 이런 것이 1년 내내 그러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쇼팽이 1849년도인가 죽었는데 1810년도에 나가지고 39살에 죽은 셈이 38살에 죽은 셈이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쇼팽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추모합니다. 그 묘지에 방문하는 그 발길이 끊이는 적이 없고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꽃다발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쇼팽의 그 죽음에 대한 예견 소나타 2번 피아노 소나타 2번 이 해설과 이 음악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쇼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